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오전 7시 54분입니다. 네, 시작하기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단기 금리 왜곡된 센 위기 온다. 아마존 애플 고용 중단. 경제 엘리엇. 전 세계 초인플레이션 치달아서 2차 세계대전 후 최악 금융이 온다. 네,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볼게요. 지금 인형물 금리가 10년물보다 많이 높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 이자가 더 많이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안 좋다 이런 말이거든요. 위기 온다는 말도 있고 지금 위기는 이미 왔죠. 그죠? 왔고 한 중턱 이상 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는 올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 침체가 여러분들의 기회가 될 거라는 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올 거예요. 경기 침체 오기 전에 또 반등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먹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딱히 뭐, 볼만한 뉴스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주말이기도 하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드렸던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요건 좀 봐야 되겠네요. 요즘 부동산이 관심이죠. 그죠? 부동산이 좀 관심인데, 카드비 100천만 원 못 갚아서 벼랑 끝 몰린 연끌 집주인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카드비까지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간 개인건. 자, 이런 것들이 많이 터져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경매는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지를 못해서 경매 물건이 또 쏟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매는 하셔도 되는데 경매가를 호가를 높여 부리지 마십시오. 저 경매 부분 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뭐 경매에 참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가요? 근데 뭐 종중에서 끼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마실 나간다는 느낌으로 우리 왜냐면 항상 뭔가를 하다 보면 시장을 또 봐야 되잖아요. 구경을. 저도 이제 이번에 자격증 어떻게 될지 몸이 또 안 좋아서 공부를 또 못하고 있어서 참 힘드네요.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십시오. 근데 구경하시면서 여러분들 경매 시장 이렇게 둘러가는구나, 낙찰가가 얼마가 나오는구나 하고 눈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방구석에서 쳐다보는 바로서는 그 50% 정도 절하된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물건들을 살짝 정도 붙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짜리 호가가 5억에 나와 있다면 한 5억 5천 정도 이렇게 불러서 하는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 왜냐면 그 안에 또 들어가서 공사도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호가를 높아 부를 필요 전혀 없거든요.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라프 쇼츠 독일 총리가 시진핑 3기 질범 이후 서방 지도자선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이 유럽을 잡으려고, 유럽에 대한 갖고 있는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지금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라는 게 사실 인플레이션이 사실 이거를 예상 못한 사람이 바보거든요. 금리 올릴 거라는 거 예상 못한 사람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상황에서 떨어질 거라고 말을 했더니 막 정말 뭐 좀 나쁜 말로 개돼지 같은 사람들이 와서 네가 왜 떨어진다고 하냐면서 욕하고 뭐 어떤 분들에게 뭐 자동차 테러도 하고 뭐 이렇게 달렸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이게 예상됐던 결과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부드러운 흐름이었어. 글로벌 흐름. 이런 것들은 크게 안 바뀝니다. 근데 지금 독일이 중국과 이런 손을 잡았다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둘이가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또 환율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미금리 인상, 금리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거든요. 달러 힘이 조금씩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빠질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달러는 지금 반등하지 않더라도 반등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 더 할 거고,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 한 번 더 반등을 하고 그걸 이제 마지막 마지막 불타오르는 촛불로서 마감을 하고, 미국의 단일 패권의 지위는 많이 약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패권이라고 했지 세계 최강독의 지위를 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달러가 70%, 80% 가까운 그런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50%밖에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 가장 큰 뭐 이유가 이놈들이에요. 중국 놈들. 뭐 중국을 우리가 싫어하지만 중국 애들이 중국몽을 통해서 시장 넓혀놓은 건 사실이거든. 중국몽이 우리한테 뭐 안 좋다, 그거는 변론이고요. 그 세계 정세장으로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가스에 대한 그런 지배력을 루블화로 바뀌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달러를 죽여버리면 미국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달러를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을 거라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막 조지려고 하는데, 독일을 조지려고 하는데, 유럽이 이제 자기 손에 들어와야 되는데, 유럽에 있는 그 맹주죠. 지금 북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지금 말을 잘 안 듣는다. 지금 이게 되게 불쾌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또 한국이 또 무게를 또 버리려고 할 때 또 딴지를 걸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 계속. 하여튼 바이든도 나쁜 놈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시황을 짧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길게 하니까 재미도 없고 사람도 보지도 않고. 환율 지금 빠지고 있네요. 제가 반등을 조금 하고 빠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는데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1300원대가 빠지게 되면 이때는 반등을 살짝 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1388원 정도에서는 우리가 달러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다시 빠지더라도 볼 필요가 있고, 이 반등의 모습은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달러가 상방 한번 치고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 롱 포지션은 여기 정도에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계속 지금 비트코인을 롱 포지션을 들고 있었단 말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롱 포지션을 계속 들고 다녔고, 돈을 조금 벌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원금이 작다 보니까 돈 조금씩 벌고 있는데, 그 돈을 번 만큼 이제 제가 이제 생업이 안 좋아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게 뭐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을 하지만 롱포지션을 같이 열고 요 상황에서 그 현물 비율만 좀 즐기다가, 또는 뭐 이렇게 뚫어버릴 수 있겠죠. 아니, 떨을 이렇게 살짝 들다가 이렇게 뚫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죠? 뚫어버리면 여기서 이 구간에 다시 롱을 잡아도 되는 부분이고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눈치를 좀 살피겠다는 겁니다. 눈치를 살폈다가 또 실시간 또 대응해 나가고, 또 좋은 지점 나오면 손절가 잡고 들어가고 이렇게 대응해 나갈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환율도 이렇게 나올지 모르는 구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이 구간 다 맞춰드렸는데 거의 뭐 1, 2원 정도 차이로 다 잡아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뒷부분은 그냥 좀 러프한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한 38원, 1480원 정도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이탈이 될지, 아니면 이렇게 살짝 반등하다가 밀어버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확률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그냥 차트적인 분석상으로는 이쪽이 확실히 조금 높아 보이고, 그냥 제가 마음적인 그 분석상으로는 이게 조금 높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하고 계시고 대응을 좀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유가는 100달러 근처까지 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계속 그냥 유가는 뭐 디테일하게 볼 거 없으니까 100달러 근처, 96원, 뭐 100 근처까지는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 연말 동안 거의 그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뭐 관심 없는 주제들이겠죠.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죠? 한국 증시 힘 잘 받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중국에 대한 반사익 정도로 되지 않나
싶고요. 은도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은이 올라가는 게 더 좋아요. 그죠? 저는 은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22 정도가 되면 한번 잘라주세요. 여기서는 익절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익절 한번 하시고, 익절 한번 하시고, 좀 이렇게 소나기 한번 피했다가 다시 잡으셔도 뭐 상관없고요. 아니면 장투적인 측면에서 들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풀베팅에서 쭉쭉 들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비트코인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관쌤은 곧 찍어도 롱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시황상 크게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큰 시황상 뭐 제가 알트코인들 좀 욕심내서 여러분들에게 픽을 드렸다가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손절이 나갔습니다. 근데 또 손절이 나가고 다시 올라가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죠? 그래요. 뭐 그 부분은 어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조금 욕심을 부렸습니다. 손절가 왜냐하면 뭐 FOMC가 있었고 그 뒤에는 보통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종목들은 위로 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 원칙상 손절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여러분들이 그냥 또 혹시나 또 만에 하나 물려버릴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바로 수정 대응을 해드렸거든요, 공방분들에게는. 왜냐면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하고 다시 사서 물량 좀 줄이고 남은 물량 계속 들고 있는다. 그 전략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죠? 그대로 유효하고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지더라도 이게 가다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게 이렇게 빠지지 않고요.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요 추세를 좀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고 작은 흐름이죠. 이제는 4시 현상 요 5일평이 깨지고 나서 22평이 꺾일 때 그때 정상각을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그때 정상각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청산할 필요 없고 요 구간 안에서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냥 거의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좀 메인으로 공개적으로 좀 시향 드렸던 과거에 조금 이르게 저랬던 폴리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가격 대비 50%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하나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풀 베팅을 해서 풀로 다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요. 저 그렇게 베팅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배짱 좋은 인간들은 맞잖아. 여러분이 그래서 물리는 거야. 물리는 거. 오늘 또 어쩌기 아침에 뭐 6시에 일어나가지고 경제방송을 좀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언제 팔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얼마에 팔까요? 언제 팔까요? 얼마에 팔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냥 저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제발 부탁이지만. 네. 아무튼 뭐 좋은 생각 넘어가고 있고 저는 뭐 때려 죽여도 롱이다 라는 부분 계속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뭐 지금은 팔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또 중날 팔고 또 대응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제 달러가 이제 1380원 정도 오게 되면 언제는 고민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언제 달러가 움직이게 될지 그런 거 좀 보시면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돈에서 지금 다른 나라 좀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도 말씀드렸죠. 지난달쯤에. 지금 우리가 관여해야 될 부분은 달러에서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관찰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 중 하나가 비트코인, 코인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투자하시면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1-2%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자, 저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안 되지만, 네.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그냥 이 정도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요거는 어제 관리한다고 이제 익절 로스 탁 친 겁니다. 저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리얼라이즈드 펀딩이라고 그 벌었는 거, 이건 이제 벌고 있는 거거든요. 실현되지 않은 수익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가볍게 그냥 익절 관리하고 요걸로 관리해서 그냥 너무 물량 계속 홀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간 익절 한번 하고 여기서 다시 잡았고요. 그죠? 다시 잡은 상태고 지금 뭐 600불, 550불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계좌를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죠? 계속 보여드리면서 한쌤이 그래도 멍청한지 그래도 실력은 조금 있는지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십시오. 그리고 참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요. 바이빗인데 뭐 보여드릴 거냐면 이건 뭐야? 뭔지 잘 모르겠다. VIP0입니다. 아직 제가 이제 그 레퍼럴을 되게 작게 받고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레퍼럴이 그 한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레퍼럴 수익 얼마나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한 분 계십니다. 그죠? 한 분 이거 0달러 수익 중입니다. 한 분. 제 거 맞죠? 그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건가? 보안인가? 아무튼 한 분 하고 계시 아직 0달러입니다. 자, 다이빗 관심 있으신 분들 말씀하십시오. 하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자, 하나로는 이제 3천만 원을 이제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적 측면에서도 이런 모습, 일목균형표 이렇게 뚫는 모습은 꽤나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모습이고, 이게 꺾여서 떨어지기보다는 위로 조금 더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모습이고, 뭐 전형적인 수급 부분도 나쁘지 않았던 부분이고, 이런 데서 이제 걸리고 있겠지. 이것도 넘어섰네, 그지? 이 평도 지금 돌려서 배열 상태, 그죠? 이 바닥을 다지면서 돌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 배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제가 좀 일찍 배팅을 하긴 했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럴 때 배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배우셔야죠. 이럴 때 아무 때나 막 이런 데 막 사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일본 이게 요거는 이제 차트가 시간이 짧고 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죠? 이런 것도 입형 수렴됐고, 그쵸. 1시간짜리 추세가 만들어지고 이번 4시간짜리 추세가 지금 지시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4시간짜리 메인 추세는 82평, 4시간에 82평이 지금 큰 장기 메인 추세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요 이평선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4시간짜리 5랑 10 요게 깨지는지 보시면서 몰린저밴드 중심선 꺾일 때는 대응을 좀 해나가자,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 부분이 보통 고점 신호를 내긴 하는데, 이게 뚫을 때는 거래가 많이 실린다 그랬거든요. 그죠? 뚫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 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툭 쳐서 쭉 가다가 거래가 터져서 떨어지는 거랑 이 고점을 매물대를 뚫을 때 거래가 터지는 건 다른 의미예요. 얘는 이제 뚫을 때 수급을 물량을 받아내겠다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됐고, 그럼 여러분들 손절가 여기를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여기가 아니라 그 남은 물량은 이제 2,840만 원 정도, 5만 원 좀 오차니까 빼버리고 여기를 끌어올리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적당히 물량들은 전부 다 먹으려 하지 마세요. 제발. 이런 것들 전부 다 먹으려 할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에 그 분봉 단타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대응을 좀 해드렸어요. 네. 현재가 저체가는 이거 손절해서 현재가 정찰가는 8시, 오후 8시 13분 294 정도에서 2% 정도 잘라달라 그랬죠. 재밌죠, 그죠? 그냥 분봉 단타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것들 보시면서 요때거든요. 8시 30분 요때죠. 이게 70까지 가긴 했는데 294 정도면 이게 2% 정도 되거든요. 2% 정도 돼서 반등 탁 먹고 빠지는 그 정도입니다. 더 가든 말든 관심 없어요. 요 분봉 단타는 분봉 단타답게 치시면 됩니다. 그래, 만약에 빠져주면 땡큐고 그냥 가면 뭐 다른 거 보면 되는 거고. 폴리곤입니다. 제가 이때였나요?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폴리곤을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선물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제가 요때 잡아서 요 쌌죠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칭을 드리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제가 안 보긴 했는데
계속 이건 폴리곤이 좀 긍정적이니까 계속 뭐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 이런 계속 언급을 드리면서 시간을 이만큼 쏴버렸죠. 그죠? 그래서 뭐 충분히 여러분들 뭐 많이 드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폴리곤 여기로 이제 수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 매수가가 됐으니까 이때는 뭐 땡큐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이 정도, 그러니까 1,800원 지금부터 이제 저항대 돌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참 한 800원 정도, 요 정도가 좀 강한 저항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뒤지고 받고 다시 가든지 아니면 뒤지고 받고 다시 떨어지든지, 그래서 요 정도에서 한번 대응을 하고 남은 물량으로 또 승부를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당부시키고 싶은 건 벌었던 수익금을 다시 손해로 바꾸지는 말자. 요 수급도 굉장히 괜찮게 나왔거든요. 폴리곤 좋게 본 이유가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 매력적입니다. 니어 프로토콜, 이게 지금 제가 픽을 들였다가 깨진 거라서 계속 챙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깨졌다가 다시 올라간 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손절을 잡고 돌아 올라가길 바랬었어. 여기 아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1시간 정도, 4시간, 여기 요거면 돼요. 여기를 손절 제가 타이트하게 좀 잡았습니다. 왜냐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손절 안 깨고 이렇게 반등을 하길래 여기 그냥 반등해 주는가 싶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깨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씩 드립니다. 이게 이제 플랫형 조정이라고, 확장 플랫형 조정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지금 크게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손절가가 이탈되면 손절을 하시고, 이탈됐다가 빠르게 되돌릴 때는 다시 잡으셔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의 대응법이 형성됐던 구간입니다. 거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근데 뭐 놓쳐버렸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알트코인들의 특성상 대응 잡아내기가 많이 힘들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니어 프로토콜은 저는 좀 아직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추세, 조금 중기적인 흐름상. 그래서 그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근데 뭐 알트는 무리할 필요 없고요. 알트는 지금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야 가자 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알트는 우리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단타를 쳤지, 여기다가 가치 투자를 해가지고 뭐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승부를 보겠다 하시기에는 아직 리스크가 조금 너무 커요, 그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요 정도, 지금 4,000원 정도가 손절가가 되는데 10% 정도의 손절가를 두면서 뭐 길게 한번 장투적으로 노려보셔도 뭐 하여튼 말리진 않겠지만 말릴 구간은 아니거든. 근데 이게 이 알트코인의 특성상 가치를 운운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역시나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고, 하여튼 뭐 모르겠으면 나중에 한 1,300원만 한번 해보려나,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가버린 거는 그냥 미련 두지 마십시오, 그죠? 자,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도 이제 좀 움직이고 있네요. 앵커도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앵커도 제가 이쪽이 다시 하자 그랬는데 결국은 다 가버리는 겁니다. 다 같이 가죠. 알트코인들 펌핑이고 뭐 그렇습니다. 많이 간 종목들을 못 잡아서 아쉽죠. 이오스도 뭐 아직까지 힘 잘 내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에이다도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요때 잡아달라 그랬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눌림목을 찾게 되면 이게 거의 바닥이 되는 거예요. 중기적인 바닥. 여기서 잡으면 이 떨어질 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습관 자체를 낚시하듯이 눌림목에 툭툭 걸어두시고 체결되는 것들만 들고 가시면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수익이 된다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황을 맞추고 예측하고 이런 것보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래도 얘는 스캠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나중에 일단 3천만 원대는 좀 벌 거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3천만 원대는 벌 거다. 많이 가면 3,600, 진짜 많이 가면 4천까지도 한번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곳에 대한 시황은 나중에 일평이 꺾이고 추세가 꺾이고 할 때는 제가 시황을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기적으로 보시고,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그런 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승부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 펌핑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익절춤의 이 관리 남은 물량, 이게 저희 국룰입니다. 그죠? 그대로 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지, 맨날 밑도 끝도 없이 맨날 그런 소리 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정도면은 1년에 한두 번 있을 만한 또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그죠? 자, 뭐 계속 읊어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뭐 한쌤 같은 경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경우, 한쌤은 여기서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고, 여기서 또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고, 여기서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멘트를 여기보다, 이거 제가 샀습니다, 제가 샀습니다, 제가 샀습니다, 이런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여러분들 승부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말의 무게값이 더 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손절도 짧고 기회를 볼만하고, 그래서 뭐 달러도 충분히 고점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이때는 여러분들이 제 말만 들었을 때, 들어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기회비용상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이번에도 빠질 때 아마 이런 식으로 빠질 겁니다. 빠지게 되면. 이해되시죠? 요 느낌. 그래서 가다가 어느 순간 가다가 이렇게 쿵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생길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팔아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 정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